조은석 특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조선일보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단독 입수를 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가 그 부분인데 그 이유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참고인들의 위해 우려, 그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아, 이건 어떻게 봐야 보도가 할까요? 맞다면 저도 이제 기자니까 이제 20년 가까이 어떤 구속영장, 구속 사유에 대해서 봤는데 뭐 도박 및 증거인멸 이런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고인들의 위해 우려, 재범의 우려 이런 거는 진짜 좀 재범의 생소했어요. 우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얼마나 생소하겠어요. 이 어느 참고인들이 구속이 되면 그럼 위해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 무슨 얘기죠? 윤 대통령이 직접 어떻게 위해를 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너무 좀 그런 거밖에 안 되고 네. 재범의 우려. 아니 아직 판결이 안 났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저 계엄을 또 할 수 있다고요? 오, 진짜 지금까지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 뭔가 그 체포되는 과정에서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시 할 우려가 있대. 지금 직이 없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생각해도 그럴 텐데. 특검이 좀 너무 감정적인 제가 것 같다는 특검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법조인이 아니어서.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증거인멸 우려도 그런데 네.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댁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네.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다 사진 찍고 뭐 그래가지고 그 사실은 가택연금 아닌 가택연금 상태예요. 그런데 어디 나와가지고 증거인멸을 하게 할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누구를 뭐 지시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뭐 이제는 비화폰도 없고 다 이제 그 어떤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뭐 간단하게 조회하면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를 뭐 지시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내란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호인을 이렇게 공동 선임하고 뭐 변호인 통해서 변호사 통해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이제 그런 그 언급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관계가 유사한 상황에서 이런 여러 사람의 그런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하나의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그 아주 일반적인 소송 진행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말하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리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그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고 네, 네. 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 때문에 그걸 불이익한 어떤 구속 사유로 만든다는 거는 그거는 명백히 위헌적인 그런 주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이 그 별로 보니까 수사를 제대로 못했거나 그리고 그 뭐 찾지를 못한 거예요. 추가적인 것들. 예. 오히려 그렇게 예.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유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개헌 포고문하고 국무회의 그 사후에 왜 사람들한테 통지 안 했냐 네. 나머지 사람들한테 이 정도인데 지금 내란 제호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국무회의도 위법이고 불법이고 그리고 개헌 포고문도 위법이고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 포고문을 뭐 사후에 했으면 합법이 되고 사전에 했으면 그러니까 사후에 했으면 불법이고 사전에 했으면 합법이다 그게 아니라 네, 네.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헌 포고문 불법이야. 국무회의도 뭐 다른 사람 불렀으면 합법이고 안 불렀으면 위법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이거는 불법이야. 그러면 나머지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된들 이 불법이 이미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네, 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게 재판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라니까요. 이게 그 전에 기소된 불법의 또 다른 측면을 조명한 것뿐인데 네. 그걸 가지고 사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라는 것이 국민적 시선에서도 이게 납득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제가 봐도 좀 생소한 이런 이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이제 9일 결정이 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이유들을 봤을 때 정말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적폐 수사, 문재인 때 적폐 수사하고 조금 달라요. 그때 왜 그랬냐면 문재인 때 적폐 수사는 2,000명 수사하고 200명 구속하고 사실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가 김명수 사법부가 굉장히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을 했어요. 그리고 뭐 조금 그 어떤 송치와 관련한 규정도 굉장히 그
수사받는 사람들한테 불리하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이제 수사팀의 어떤 그런 행동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잔인성 이런 거하고 결합돼 가지고 굉장히 그 무슨 사화처럼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지금 현재 그 수사가 진행되는 거 보면 물론 이제 내란 특검이나 이런 데서는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수사를 재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뭐 간단한 거 가지고 또 다른 측면인 거 가지고 뭐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보니까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사법부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체포영장도 기각됐잖아요. 그 전에 구속 취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지경 판사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법부가 판사를 교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개를 보면 그리고 또 그 보석도 조건부 보석이지만 조건 보석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네. 김영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는 버티겠다 해가지고 해서 재구속되긴 했지만 네네. 그런 걸 보면 지금의 사법부는 그 옛날 사실 문재인 적폐 수사 때 그 사법부는 무슨 프랑스 혁명 다음에 공포 정치하는 공포 그 당시에 그런 사법부 형식을 연상을 했는데 그렇게 가지 않겠다라는 그 입장이 저는 좀 명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 정치적인 어떤 문제 가지고 계속 조명하다 보면 이게 정쟁화되는데 네. 이 사법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이거를 굉장히 그 법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충실하게 변론을 하고 네. 적극적으로 그런 본인의 방어권에 임하는 거 어. 그것이 본인한테도 좋고 결국 이제 보수 진영 전반에서도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맞습니다. 특검의 목표를 생각하면요, 결국 구속이 목적이잖아요. 특검은 한시적이니까 유죄까지는 뭐 그 다음에 공소 유지하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거고, 뭐 특검 입장에서는 뭐 압수수색하는 장면, 구속돼서 뭐 하는 장면 이게 이제 목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영장 칠 겁니다. 적어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일단 지규현 판사가 큰 일을 했어요. 그 혐의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구속 취소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더 중한 걸로 이제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게 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밸런싱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법 공부 안 해도. 근데 지금 보면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한 게 이거 뭐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뭐 특수 공무집행방해 이거 좀 작잖아요. 그럼 네.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건 외환죄 수사한다며 물어봤다며 첫날부터 그건 왜 안 넣냐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애매하잖아요. 빠졌죠. 내란 외환 2개 아닙니까? 현직 네. 대통령에 대해서 까방권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게. 전문 용어가 남발하는. 네. 아까 빡쳤다고 그러셔가지고 뭐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그거는 엮기가 어렵다. 이게 보면은 뭐 외국과 통모하여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쪽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북이 외국인지 그렇죠. 모르죠. 그것도 우리 법 체계상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좀 걸린다. 그래도 계속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영장 전담 판사는 돌아가면서 할 가능성이 큰데 하다 보면 민주당 쪽과 생각이 좀 비슷한 분. 아까 사법부 말씀하셨지만 네. 김명수 사법부스러운 사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예. 야, 참. 지금 일단 그 말씀하신 6개 혐의 중에서 5개 혐의를 가지고 지금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한 거죠. 네. 근데 외환 혐의 그러니까 무인기 날려가지고 그거. 뭐 그쪽에서 말하는 건 전쟁을 유발시켰다 뭐 하여튼 계엄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게 지금 나오는 건데 그거는 구속한 이후에 수사를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온 것 같아요. 수사를 해야 구속을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일종의 기싸움 뭐 이런 걸 지금 그거는 제가 네. 뭐 저는 어쨌든 변호사로서 예. 이런 거를 제일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네네. 그걸 이야기를 드리면 네. 원래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런 걸 할 때는 99%다 조사 끝나야 돼요. 대통령은 그냥 확인 차원에서 소환을 하는 거예요.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자기 죄를 뭐 자백하진 않을 테니까 네. 당연히 부인하거나 묵비권 행사하거나 뭐 그런 걸 당연히 전제하고 물어볼 거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을 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소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외환죄는 뭐냐? 외환죄도 사실은 다 수사를 99% 해놓고 확인 차원에서 불렀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 외환죄 조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체포 저지하고 외환죄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근데 외환죄는 조사를 했는데 구속영장을 칠 수 없다? 그러면 99%가 수사가 된 게 아니죠. 그렇죠. 뭐 10% 될까 말까 한 거죠. 그러면 이걸 보완 수사를 해가지고 또 부른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부실 수사, 무능 수사, 정치 보복 수사하는 거 아니냐 특검이 그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네. 뭐 전 대통령을 뭐 3번, 4번, 5번 부르고 동네 똥개도 아니고 그럴 수가 있냐? 어느 검사가 어느 정권의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주당, 국민의힘을 가리지 않고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환죄를 가급적 조금이라도 정말 소명되는 구석이 있었다 그러면 반드시 넣어서 넣었겠죠. 예. 구속영장 같이 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조사를 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아니 북한하고 통로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그런 기조하고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 찾아내지 못한 거죠.